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원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김영윤 이 청년 위원장과 함께 제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 좀 재미가 없고 딱딱하다 그러고요. 제가 이렇게 수소문 끝에 아주 귀한 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중요한 보직을 맡아서 일도 해왔고, 또 이번 대선 승리하는 데도 많은 공을 세운 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어차피 시간은 된 김에 한 번 더 부를 해가지고 오늘은 또 이 시간에는 거꾸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대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 인사 가지고 저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저와 같은 느낌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안보 정론이 읽는 뉴스를 귀로 듣는 뉴스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또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핵심만 알고, 그러니까 그게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 주시니까. 지금 오늘 뉴스가 방금 뜬 게 보면 법무부 장관님이시죠, 한동훈? 한동훈 장관이 인기 아주 좋다고 해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한테 인기 좋다고. 지금 출근길에 받으신 우리가 아는 단지 우유라고 얘기해서 바나나 우유, 그 우유가 난리가 나잖아요. 또 김건희 여사님 못지않은 또 이제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가 보죠? 아니요, 그날 아침에 앞에 시민 활동하시는 분께서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아무도 안 받으셨어요. 아무도 안 받으셨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님께서 이제 출근하시면서 그 우유 너무 애쓰시니까 그 우유를 받고 고생하십니다 하고 받고 오는 찰나에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님은 굉장히 인기 많으시죠. 네네. 네, 그분 오늘 보니까 부장급 검사들 680명 이상,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차장급 평 검사님 20몇 분들과 총 712명에 대한 이제 인사가 있었죠. 근데 저는 주요 보직을 맡은 분들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좀 더 쉽게 이 뉴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역대적으로 저도 사실 평생을 살아왔는데 검찰 인사 별로 신경 쓰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더더나 이제 부장검사, 차장검사 인사에 관심을 갖냐면 지금 그만큼 문재인 정부 때 있잖아요. 비리 의혹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 그 다음에 이제 월성 원전 수사, 또 이 울산 시장 선거 이 수사, 이런 것들이 이미 수사가 돼가지고 상당 부분은 진행이 다 완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갔고, 그 중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재명 수사, 아시죠? 이재명 여러 가지 많이 걸려있잖아요. 저 많이 외쳤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수사가 사실상 굉장히 미진한 상태에서 끝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 봐주려고 봐주기 수사. 봐주기 수사죠. 꼬리 자르기 수사. 그래, 꼬리 자르기 수사. 그 다음에 깔아뭉개기 수사.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애완견 검사라고 하는데 이 애완견 검사들이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이 수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는 다 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중요한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는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만 갖고는 안 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과 의지 이런 거를 갖춘 그런 검사들이 중요 보직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사는 이 고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검장이나 그 밑에 부장 차장 검사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실질 수사의 정말 주의자가 그게 부장 차장급이에요. 그래서 이번 인사가 계급은 검사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사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이 부장검사가 됐고 차장검사가 됐다.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있겠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가 되는 분들을 위주로. 그래서 이제 발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지금 이게 결국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잖아요. 네네. 목표가. 그럼 백운규 장관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사람 잘라라 저 사람 잘라라 하겠어요? 그 윗선이죠. 그렇지. 윗선은 누구겠습니까? 뭐 결국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분이겠죠. 그분이겠죠. 네, 대장동은 그분은 이재명이고 네,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동부지검에 가는데 지금 동부지검장 최근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 밑에 차장검사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 밑에 차장검사가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그래서 이제 동부지검 그 블랙리스트 사건 주인검사죠. 예, 주인검사가 이제 형사 6부장인데 네. 여기 형사 6부장에 누가 갔냐면 서현욱 부산 서부지청에 형사 3부장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하는 예, 동부지검에서는 이 해당 부서 형사 6부장에서는 또 블랙리스트 사건 말고 중요한 게 뭐냐? 청와대 불법 감찰 의혹. 이게 조국과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같이 수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현욱 믿을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사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 네, 맞습니다. 이거 얼마나 사람 열불나게 하고 정말 그 유가족들한테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건 범죄. 그렇죠. 범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가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이쪽으로? 예, 네.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의 공무원 이 사건은 중앙지검의 공공수사 1부장 소관이에요. 그런데 공공수사 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교수가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 여가부 공약 개발을 지원해 주다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제 고발했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서부지검에서 이거는 그 서부지검에 있던 그러니까 이상현 3부장 검사가 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장으로 가가지고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지원 사건 이거를 또 수사하게 되어 있어요. 선거법 위반. 네, 선거법 위반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서는 이제 또 누가 중요하냐면요. 남부지검에 중요경제범죄 수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금융, 그러니까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하는 거. 금융범죄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난 5년 동안 8개를 쳤죠. 그죠. 펀드사기 사건. 이거 뭐 제대로 수사 못했잖아요. 추미하고 박봉량이 없애는 바람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와서 살렸는데 여기에 누가 갔냐면은 엄희준 이 검사가 또 갔어요. 32기. 엄희준. 예, 32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하면서 실력을 발휘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어갔고 또 반부패 수사 2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일종의 옛날식으로 따면 특수부예요. 특수부. 특수부. 예. 반부패 2부에는 누가 갔냐면 이 김영철 중앙지검의 공판 5부장이 갔는데 이 김영철 부장검사는 삼바부시 회계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예, 삼성. 이분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철저한 검사였어요. 예,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확실하게. 예. 그리고 이제 반부패 3부장에는 강백신 동부지검의 공판부장이 갔는데 이 사람은 뭘 수사했느냐? 마찬가지로 조국 수사에서 아주 실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은 야, 이거 센 사람들 다 갔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이제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 사건 이런 것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 요즘에 또 하나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함께 떠오르는 수사가 뭐냐면 성남 풋볼클럽 이거 아시죠? 뭐 160억 원 그렇죠. 예, 뭐 어떤 비리가 있는지 좀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 풋볼클럽 후원금 뇌물 사건은 이제 성남시청에서 하잖아요. 근데 성남시청에 누가 갔느냐? 대구지검 2차장 검사가 성남지청의 지청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번에 부장급, 차장급들이 영전도 하고 또 수평도 이동했는데 중앙지검 1차장 검사하고 그 다음에는 성남지청장 이 자리는 이제 다음에 검사장 승진할 때 있잖아요. 영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지검의 이 차장 검사 그 다음에 성남시청장이 관심을 모았는데 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의 차장검사 성산업 이분이 갔고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의 차장검사가 갔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 한번 받게 생겼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 대장동 게이트나 이런 부분들 이제 봤을 때 정말 검찰이 문개기 수사 꼬리 자르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조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네. 또 하나 그 공보관 대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공보관에도 이제 뭐 순환시대가 뭐 왔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예. 이제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볼까요? 그렇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공보관 하면 과거서부터 왜냐하면 공보관의 중요성을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소통. 예, 그야말로 일선의 최고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해요. 정권하고 코드를 맞추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야 뭐 정책 방향도 알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정책이 나와야 정말 나라를 갖다가 실패로 만든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먼 산으로 가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 공보관을 갖다가 실력보다는 코드에 맞춰서만 보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그런 비평을 받아왔어요. 권력의 이제 중견들이 그 자리를 안는다. 그렇죠. 예, 특히 검찰 공보관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 공보관 인사를 싹 했는데요. 전부 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공보관, 그다음에 대검에 있는 공보관, 그다음에는 중앙지검에 있는 공보관 이 세 명을 갖다가 전부 한직 발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보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전부 한직 발령을 받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렇죠. 그만큼 너무 코드에만 이 메모리 돼가지고 공범을 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학살 이렇게 해서 이 제대로 실력 있는 검사들을 뒤로 빼갖고 좌천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코드만 맞추는 검사들을 보시겠는데 이제는 이제 원위치되는 검사를 했다, 인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서야 이제 검사로서의 품격 지켜야 되는 그 룰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좀 자리를 잘 잡아갈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자천 인물 중에 저는 박은정 검사 좀 그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 중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성남 FC 사건들 무만 저는 박은정이 참 대표적인 검은 검사, 나쁜 검사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분 외에 이렇게 좀 자천되고 좀 대충 이렇게 흐름이 이제 가는 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 한번 정해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성남시청장 하면 굉장히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왜냐하면은 차기 검사장의 영순이라고 그렇게 검찰에서는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은정 하면은 우선 이제 정권 코드도 맞추기는 맞추는데 이거 뭐 거의 영순위로 잘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추미애의 애완견 역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박은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징계 국면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징계에 제일 앞장서가지고 징계 업무를 위해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도 하고 불법 일종의 감찰. 그리고 밑에 바로 박은정 밑에 있는 이제 감찰 연구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안 됩니다. 이런 보고를 썼는데 다 무시한 사람이 바로 이 박은정 검사예요. 그리고 특히 성남 풋볼클럽 이거 경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무혐의 처리는 안 돼요. 이거 우리 성남시청이 별도의 보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해가지고 한 8,000쪽짜리 수사 기록을 갖다가 본인이 다 깔아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 수사를 우리가 검찰에서 성남시청에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다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하영 차장검사라고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박은정이가 이 성남 풋볼클럽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열받아갖고 사표내고 나가기까지 했어요. 이런 문제성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야 박은정 성남시장 도대체 어디로 갈까 이게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광주지검으로 이제 좌천이 됐어요. 거기에서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인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하면 뭐 말로 보면은 엄청 센 것 같잖아요. 말로 보면. 근데 이거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직으로 검찰에서는 분류되는 자리인데 이 광주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고요. 또 문제는 뭐냐? 이 박은정 지청장의 경우에는요. 남편이 또 애완견이에요. 이종근 검사장이라고. 어떡하지 진짜. 이종근 검사장도 아주 잘 나갔어요. 대검의 형사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종근 같은 경우에는 대검의 형사부장이 있으면서도 윤석열 총장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징계에 앞장선 사람이요. 부부간에. 그래서 이종근 같은 경우는 지난 22일 날 인사를 해서 이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좌천이 됐어요. 그래서 부부간이 결국은 다 좌천이 됐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또 인물들 중에 일단 뒤로 조금 물러선 검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김영근 부천시청장이 서울고검검사를 갔는데 왜냐하면
고검 검사로 가면요. 왜 자천으로 보냐면 고검 검사는 수사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일반 지검에서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다가 고검 검사로 간다. 그러면 이 좌천성 검사로 가는데 좌천성 인사를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지금 김영균 부천지청장 같은 경우는 이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을 불법했다. 그래서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옛날에 반부패 대검.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유일한 검사장까지 올라간 후배, 법대 후배. 그 밑에서 김학의 사건을 다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김영근 검사도 서울 고검 검사로 일종의 이제 좌천이 이제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제가 보완 설명하면 아까 이제 대변인들 수산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검에서 서인선 대변인,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박현주 대변인,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는 이혜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공무관 3인방 여성 시대를 이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서인선 대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북부지검의 인권보건 자리로 이제 밀렸고요. 밀려났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공보관인 이혜은, 이분은 대구지검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또 밀려갔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검사, 여성 대변인 3명이 이번에 이제 좌천을 받게 됐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말하자면요, 이 법무부 박현주 대변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주지청장으로 한번 가버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검찰 인사의 뭐라 그럴까요? 인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정말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가슴 뿌듯함도 있고요. 사실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윤석열 성공한 정부가 이렇게 바로 잡히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동훈 장관도 이번 인사할 때 가장 큰 기준이 첫째는 이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수사 능력, 이거를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뭘 봤냐면 정말 공정과 정의, 여기에 맞춘 그런 이게 시대적 개념이잖아요. 그러한 이 감각, 이런 그 정서적인 그 균형 잡힌 사고, 수사 역량,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우리 이제 김영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인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수사의 결과로서 우리 국민들의 이 기대를 좀 충족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번에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하게 된 담당 검사들의 각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지금 정치권 인사 일 중에서 몇 가지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양양자 의원 민주당 아시죠? 네, 좀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쓴소리를 그쪽 당, 그러니까 상대 정당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집어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도 민주당의 분격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사람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양양자 의원이 최근에 이제 말하자면 뭐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그 신선한 충격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보좌관의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법률적으로는 무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 양양자원을 복강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검사한박대 써먹으려고 안건 조정의 의원을 했는데, 양양자 의원이 정반대로 나는 검사한박 찬성 안 해. 그래서 이제 민주당 복당도 안 되고 완전히 외톨이 신세가 됐는데요.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반도체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뭐 대학 인력서부터 양성해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반도체 특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로 양양자 의원을 반도체 특위 위원장에 좀 맡아달라 요청을 했는데 수락을 오늘 했어요. 멋지게 수락했네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여당이 만든 특위에 야당 의원이, 현직 야당 의원이 위원장 맡는 거는
거의 사상 처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양자 의원이 이제 본인의 그러한 입장을 오늘 첫 회의에서 밝혔는데 뭐냐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반도체 산업 육성 그리고 또 인재 육성 이런 거 관심을 갖고 이 정책적으로 추진을 한 거. 이거를 보면은 정말 내가 가슴이 뛴다. 그래서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됐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구나 싶어서 자기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맞네요. 헌정사 처음으로 여당의 추기 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양양자 의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경제할 상대는 정파 싸움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야당 여당 이런 거 딸 때가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하고 경쟁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경쟁 국가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결심 때문에 본인이 정말 글로벌 넘버 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결기를 밝혔고요. 최근에 더군다나 이제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 정치가 미래로 런칭하는 그런 날이 이제 온 것 아니냐. 그래서 미래 비전을 앞당기는데 이 반도체 특위가 강한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뛰겠다. 본인이 뭐 이렇게 아주 결기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우리 국민들께서도요 기대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박지원 원장이 말이죠. 결국 이제 본인도 혹시 당 대표 나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딱 판을 재보니까 이재명한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는 이재명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최근에도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김호준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본인이 말 바꿨어요. 자기가 이 당 대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최근에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대명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얘기한 거 보면은 자기가 보기에도 이재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는 또 이 박지원 원장이 이 판을 딱 바꾸려고 보니까 이게 힘이 부족하니까 본인도 이재명이를 미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장까지 한 분이 사실상 새털처럼 가벼운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한번 살짝 욕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 정치 인생의 당대표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욕심을 가진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판을 보니까 강력하니까 그쪽으로 또 이렇게 살짝 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봤을 때 더 이상 인터뷰와 더 이상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도 돼요, 사실.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정말 이 박지원 원장 뭐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정말 요즘 시대적인 개념에 맞게 공정과 상식 이런 그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하면 되는데 너무 이해타산적이고 그다음에 당리당략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본인 스스로가 이 가변성이 너무 커요. 너무 왔다 갔다 해요. 무게감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지지층한테도 상당한 실망을 줄 게 아니냐. 그래서 저도 뭐 평생을 우리 국정원에서 공직생활 하는 사람인데 정말 국정원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도 않는 전직 원장으로서의 언행이 아닌가 싶어서 최소한 한 두 달간만이라도요. 정말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기사라든지 뭐 이제 언론에서 좀 비춰지는 게 조금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이제 자기가 갈 길을 선택을 해버린 것 같네요. 그래서 당 대표 나오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아마도 이제 포기한 것 같고 차제에 이런 언론 활동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다라는 시선 좀 안쓰럽다 이게 조금 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민주당에도 민주당이 기대를 했던 이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다가 보면 좀 이제 실망스럽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래 오늘 뭐 이렇게 두 편의 이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또 많이 출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